뉴욕 특파원 조아라입니다. 2026년 새해 첫날 뉴욕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조란 맘다니가 취임을 한 건데요. 변화를 선택한 뉴욕 시민들의 표정과 그리고 뜨거운 현장 분위기를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시청 앞마당에서 열린 공식 취임식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블록 파티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격자무늬 계획 도시인 맨해튼은 도로와 도로 사이를 블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블록 파티는 도로를 막고 음식을 나누면서 지역 주민들끼리 함께 즐기는 지역 공동체 파티나 길거리 축제를 의미합니다. 지역 주민들 간의 유대감을 다지는 그런 파티인 거죠. 4만 명의 시민들이 미리 블록 파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참여를 유도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취임식 당일 강풍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겨울 혹한이었지만 이 추위를 녹일 만큼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취임식 2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입장이 시작됐는데요. 행사장 주변은 취임식 직전까지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제자리에서 뛰거나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추위를 잊고 분위기를 달구는 뉴요커들도 보였습니다. 우간다 태생의 인도계 출신인 맘다니가 당선 직후 뉴욕을 이민자가 이끄는 도시라고 강조해온 만큼 이날 현장에는 중국 전통 복식을 입거나 스페인이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자신의 뿌리를 드러내며 축제 분위기를 더하는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맘다니가 과거 비판했던 유대인도 나와 있었는데 화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We came as representatives of the Jewish community to congratulate Mayor Mamdani, not be intimidated and fearful of the attacks that he's anti-Semitic. 이날 맘다니 연설의 핵심은 한마디로 큰 정부를 통해 서민들을 위한 공약을 실현시키겠다였습니다. I was elected as a democratic socialist and I will govern as a democratic socialist. I will not abandon my principles for fear of being deemed radical. 무상 보육, 무상 버스, 그리고 임대료 동결, 부자 증세 같은 급진적이라고 평가받는 공약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날 좌파의 대부라 불리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나와서 힘을 보탰는데요. Providing free and high quality child care is not radical. 뉴욕은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곳이죠. 먹고 사는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이들에게 젊은 뉴요커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날 블록 파티가 열린 곳은 취임식이 열린 뉴욕시청 앞마당 인근의 영웅의 협곡이라는 곳이었는데요. 맨해튼 하부 브로드웨이를 따라서 머레이 스트리트부터 리버티 스트리트까지 7개 블록 구간을 말합니다. 영웅의 협곡은 역사적으로 우승한 스포츠팀이나 우주 비행사 등 국가적 영웅들을 환영하는 퍼레이드가 열리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과거 영웅들만을 위한 공간이었던 이곳을 시민들의 파티장으로 개방을 해서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뉴요커들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죠. 블록 파티 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먹을 것도 나오는 거냐, 맨해튼 북쪽 도심까지 함께 행진하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잇따르면서 뉴요커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었는데요. 하지만 꽤나 실망한 뉴요커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맘다니를 전혀 볼 수 없는 장소에서 블록 파티가 진행됐습니다. 취임식 이후에 맘다니를 볼 수 있는 이벤트도 없다고 미리 공지가 됐어요. 영웅의 협곡이 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개최됐지만 정작 주인공인 맘다니는 저 멀리 시청 계단에 있었고 시민들은 추위 속에서 대형 스크린으로만 맘다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또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음식도 반입이 금지됐는데요. 행사 주최 측에서는 먹거리나 마실거리를 사기 위해서 현지 상점 중 한 곳을 방문해 보라라면서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듯한 안내문을 공지했지만요. 실제로 이날은 새해 첫날이었던 만큼 행사장 주변에 문을 연 가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로비에 들어가 추위를 피하는 시민들도 보였습니다. 펜스가 쳐져 있고 엄격한 보안 검색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어서 사실상 블록 파티보다는 거대한 정치 행사장의 분위기였는데요. 뉴욕의 진보지인 독립언론사 더 인디펜던트도 이름만 블록 파티였다고 꼬집을 정도였으니까요. 블록 파티에 참석했던 지인 한 분은 취임식에 들러리 선 것 같았다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맘다니의 블록 파티는 단순한 뒤풀이가 아니라 시민들을 취임식에 초대해 시청의 문턱을 낮추고 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지만 그게 잘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이 남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맘다니의 취임식은 이 장소나 주제 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색깔이나 정치적 무게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과거 시장들과 달리 시민 중심의 행사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취임식은 뉴욕시청 앞에서 갖는 게 관행인데요. 바로 전임인 에릭 아담스 시장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자 또 자택이 있는 브루클린 킹스 시어터에서 취임식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스스로를 맨해튼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이 아닌 브루클린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노동자 계급의 아들로 정의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마이크론 변이 유행으로 포기를 했고요. 대신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린 신년맞이 행사, 볼드롭 행사 이후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관광과 경제의 중심지인 타임스 스퀘어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뉴욕의 재건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죠. 맘다니 시장이 평소 존경한다고 밝혀온 빌드 블라시오 전 뉴욕시장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취임식을 직접 주재하면서 정치적 무게감을 드러냈습니다. 맘다니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월가에서는 짙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과세까지 예고되자 자본이 몰리는 월가에선 그야말로 저승사자가 등장한 셈이었습니다. 초고소득층 부자들과 금융회사들 사이에서는 세금이 낮은 플로리다 주 등 다른 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다만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월가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나이가 어리고 행정 경험이 없는 맘다니를 설득해서 절충점을 찾고 싶어 한다는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맘다니 시장의 취임 연설은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다는 양 작은 기대는 거부한다며 못 박았죠. 하지만 맘다니 시장에게도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정치 경험이 짧고 행정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한때는 힙합 래퍼였고 주택 상담사 일을 하다 2011년 뉴욕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것이었기 때문에 뉴욕을 이끌 만한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최근 뉴욕에선 3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는데요. 임기 초 눈 청소라도 잘못하면 그의 리더십이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벼르는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맘다니의 뉴욕 생활비 잡기도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문제는 역시 돈이죠. 재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공약인 기업과 초고득층에 대한 과세를 해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의회가 여기에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또 중도파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우선 2세 아동 무상 보육부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Today I'm proud to announce that New York State is paying the full cost to launch 2Care for the first time. Universal daycare for 2-year-olds as proposed by Mayor Mamdani. 맘다니 시장은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보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2세 아동부터 먼저 이행하는 셈입니다. 다만 2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보육에도 연간 2조 원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호컬 주지사는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이가 걱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가장 사랑하는 도시인 뉴욕을 빼앗긴 심정 말로 다 못할 겁니다. 그동안 맘다니 시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막말을 주고받던 사이죠. Referred to Mr. Mamdani as a communist. Could you describe why you feel that way? And Mr. Mamdani, it sounds like you had a productive discussion, but just days ago you referred to President Trump as a despot who had betrayed the country. You said you'd be his worst nightmare and accused him of having a fascist agenda. 맘다니 시장 기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꽤나 진땀 흘렸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오래된 일이고 공동 목표를 통해서 즉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 시장에게 악수를 건네면서 일단 화해하는 모습도 보였죠. One thing in common, we want this city of ours that we love to do very well, strong and very safe New York, and congratulations, Mr. Mayor. Thank you, Mr. President. Thank you. I appreciate it. 뉴욕시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나빠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건 맘다니 시장도 알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민자 문제나 치안 문제 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데다 맘다니의 지지층이 대부분 반 트럼프 진영이기 때문에 맘다니 시장이 언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최대의 도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자본이 모이는 곳,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에서 새로운 변화가 생길 거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인데요. 뉴욕 시민들이 실험적인 선택을 한 만큼 앞으로 뉴욕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변화된 뉴욕의 스토리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